네, 경기도 부천시 김기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그 헌법 규정을 차치하고 이제 후보자님께서 사법행정 오래 하셨고 아마 이제 대법관으로 혹시 임명이 되시면은 정책 관련해서도 많은 어떤 역할을 하실 것 같아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는 건데요. 뭐 헌법에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은 돼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이제 나중에 헌법 개정 논의도 나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열어놓고 헌법에 어떤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여쭙습니다. 서면에서 답변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런 답변보다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뭐 삼지선다로 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질문하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저는 좀 어정쩡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평소에. 이게 굉장히 어정쩡하다. 그런데 이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원에서도 고민이 많겠구나. 실제로 많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차제의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줄여서 법관의 재판을 늘리는 것이 맞다. 이 역할을 아예 없애거나 줄이는 게 맞다. 아니면은 여기서 어떻게 다른 제도 한두 개를 딱 보완하면 이 정도이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배심 정도로 가야 된다. 이 정도 한 세 가지 정도의 답안지가 있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상 제한이 없다면 저는 확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사실 국민이 사법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배심이나 이런 것까지도 가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찬성하시는가요? 예, 저는 그것도 헌법상 문제만 없다면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이제 사법의 효율 같은 걸 따지면서 이제 배심이 이제 그냥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사법 효율성 따지면서 이게 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사실 아는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 미국 판사는 저한테 와서 한국이 왜 자꾸 배심 재판 같은 걸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사실은 국민참여재판을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지만 제가 사법행정을 하면서 필요한 제도라는 걸 저는 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사법부 위주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배심원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은 법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많이 높아지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또 시각이 한편으로 법원에 와는 또 도움이 됐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바람직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지금 또 묻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요즘 재판에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 할까요? 이런 게 뭐냐면은 이호영 전 부시 사건 같은 경우에 거기서 증언한 신모 씨, 그러니까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라든지 수행비서, 수행기사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신 이중했다 하면서 입건해서 그때 영장을 쳤던가요? 그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소하고 이렇게 일이 되고 그다음에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도 사건에서 유증했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이제 대체로 그것은 검찰에 아마도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반면에 피고인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재판이 굉장히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하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증인에 대해서 증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신 유증했다 하고 입건하고 기소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현행법상 그것이 뭐 제약하는 것은 없죠. 언제든지 입건하고 할 수는 있겠죠. 수사기관이.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정의에 맞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피고인한테 이게 맞는 제도냐. 재판이 다 끝나서 문제가 다 없어지고 나서 그때 다시 위증을 수사하고 기소해도 늦지 않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사실 수사 중이다가 갑자기 그 증인을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또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조치하는 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일 때
이럴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어찌됐든 재판에서는 공정하게 다 양 선수가 싸울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정말 문제가 돼서 유죄이 되면 입건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압수영장 그 심사제도 관련해서도 저는 이런 개혁 얘기할 때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제가 그 법구조인 인과는 얼마 안 됐을 때 재판을 2시 10시로 잡던 거를 2시 30분, 2시 40분 이렇게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그때 검찰에 있으면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저 스스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재판을 10시에 잡고 2시에 잡아서 순서 기다리면 되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장 적절한 제도더라고요. 왜냐하면 2시부터 와서 기다렸다가 5시쯤 재판하고 증인도 그때쯤 와서 기다리고 하던 것들이 그런 폐단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저는 압수영장 제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제도를 잘 고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수사 유행성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감안하면서도 맞는 제도를 대법원에서도 고민하고 국회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여러 좋은 말씀들을 잘 고려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표 의원님.